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뵙고 싶으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는 특권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부분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적당한 식사 중에서 한 코너를 뽑으면은 동물성 식품이라는 것이 있죠. 이 동물성 식품과 여러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암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은 이구동성으로 암 하면은 그거 바이러스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또 한갓 전염병과 꼭 같은 질병 중에 하나지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부터 한 110년 전에는 먼 동이 트는 것 같이 아직 이 세상이 암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암 환자가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엘렌 G. 화이트라고 하시는 분이 치료 봉사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Cancerous germ, 암균. 이것은 몇 년도냐 하면 1905년도에 기록했습니다. 이 암균이 가득 찬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일종의 결핵과 같은 전염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결핵균도 그렇게 전염되지만 암균도 그렇게 전염된다고 안타깝게 호소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과학자들이 연구 발표에 의해서 이거 암이 바이러스에 의한 거 아니야? 그러더니 속속 연구가 되면서 맞아. 단순히 전염성 질환이네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누구도 이것을 딱 앵콜을 박으면서 기가 기야 이렇게 공중에게 다 호소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게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연구를 한 오늘날은 자그마치 85개 이상 아니 지금쯤은 100여 개 이상의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연구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에서 축출하게 되었고 또 사람에게서 축출하게 되었고 여러 암 질병 대표적인 것이 소 백혈병, 닭 백혈병 이런 데서부터 사람에게서 백혈병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바이러스를 축출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날은 새롭지도 않게 암은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중에 하나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0년 전에 닭에서 암이 발병했고 그 암 바이러스를 축출해냈고 그것을 다른 동물에게 집어넣었을 때 같은 병이 생기게 되었고 이런 것을 연구를 거듭거듭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암은 자그마치 오늘날 2000년도에서는 거의 넘버1 killer in America 미국에서 제1로 그 사망률을 꼽고 있는 그런 데 임하고 그 중에서도 암 중에서도 백혈병은 그 반수 이상을 암의 사망률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암 바이러스가 주로 어디서 어떻게 축출되고 있느냐? 우유, 소의 우유에 굉장히 많은 소에서 아직 그들이 증세도 없고 그런데
그 우유에서는 암 바이러스가 축출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혈액에서, 이 동물의 혈액에서 아직 그들이 암 증세를 호소하지도 않고 이 동물 의사가 발견할 수도 없고 또 파머가 알아챌 수도 없는데 혈액에서는 벌써 암균이 축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식용 이 육식 근육에서는 물론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기에서, 간과 신장과 뇌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와 같은 파티클, 그러니까는 이 바이러스는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 암은 종류가 다른 암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유전인자 물질, 그 genetic material, 거기에서도 RNA 파티클에 주로 암 바이러스가 있고 DNA 폴리메라이즈는 효소는 바로 이 RNA에 의존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백혈병은 이런 그 감염된 동물성 식품을 먹음으로써만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컨택트, 접촉함으로써 이런 그 암 바이러스를 쉐딩, 흘리고 다니는 그들의 콧물이나 타액이나 눈물이나 이런 그 분비물에 감염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암을 앓고 있는, 백혈병을 앓고 있거나 림프살코마라는 악성 림파 종양을 앓고 있는 소나 그 외의 다른 동물하고 접촉함으로써 파머가 또 앓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 소나 그 낙농을 하시는 파머들이나 아니면 이 양계, 폴트리 파머, 이들의 사망 모든 것을 이 워싱턴 스테이트의 그 사망 진단서를 모두 들치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파머들이 백혈병과 임파살코마, 악성 임파 종양으로 인하여 죽은 사망 진단서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그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느냐? 예를 들면 그 소의 림파구, 그 림파구에서 C-타입 바이러스의 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온전히 하나던가 아니면 그 입자 하나만 있어도 어느 날 환경이 좋아지면은 자기의 온전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특히 소의 림파구에서 발견된 C-타입 바이러스 입자는 어디에서도 또 발견되었느냐 하면은요, 우유 그리고 조직을 바이옵시 해가지고 현미경상으로 봤을 때도 발견되었고요. 또 조직을 배양해서 하는 데서도 이 소의 백혈병의 바이러스가 발병되기 훨씬 전에 발견되었다고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 이 백혈병이 있는 소, 류케미아 인 캐틀,
소에 있는 백혈병은 어떻게 그 송아지에게 전달해 주느냐 하면은 그 초유, 소가 처음에 태어났을 적에는 소도 젖먹이 동물이기 때문에 초유가 있습니다. 콜로스트룸이라고 해서요. 거기에는 면역체도 있고 그 송아지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에 바이러스가 섞여서 새끼에게 송아지에게 먹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유에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용으로 나아가는 우유, 치즈 그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바이러스로 다 감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identical cancer viruses,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 암 바이러스하고 사람에게서 발견된 암 바이러스하고 굉장히 같은 종류인 것을 또한 발견해냈습니다. Human cancer and 그 bovine cancer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염되는 것이 사람과 사람하고도 접촉이 되면은 감염이 되는 것을 발견해냈고요. horizontal 그러니까는 수평으로 횡적으로 같은 세대에 살고 있거나 접촉이 많은 가족 관계에서요. 그리고 vertical 종쪽으로 엄마가 그 parent to child 그러니까는 엄마 소와 송아지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서도 그 암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되는 이런 같은 run in families 집안을 통해서 그 쭉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참 재미있는 것은요. 암 종류에 따라서 specific viral agent 거기에 해당되는 바이러스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마다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이 돌고 있죠. 그 독감 바이러스 중에서도 어느 해에는 어떤 아주 스페시픽 독특한 바이러스가 그 해의 독감의 원인이기 때문에 작년에 만들어 놓은 백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아시죠? 바로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달개 백혈병이 아주 많습니다. 달개 백혈병도 소의 백혈병과 같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육류, 그 고기를 동물성 고기를 먹음으로써 난소암이 생기고 또 전립선 암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암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더 전염성이 높고 강한 것이 소젖, cow's milk, 그 다음에 계란, 그 다음에 cow's milk를 fermentation, 발효시켜서 만든 치즈 이런 데서 다 암 바이러스가 축출되고 있습니다. 계란이 이미 겉에 껍질이 단단하게 생기기 전에 달개, 암달개 난소에서 그 형태가 생길 때에 이미 그 난자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자라서 겉에 칼슘으로 딱딱한 껍질을 만든 계란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떤 과일을 보면은요, 사과 같은 거, 복숭아 같은 거 보면은 그 씨 속에서부터 이미 곰팡이나 어떤 벌러지가 있어 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특히 밤 같은 거요. 왜냐하면 밤이 보니까 아무 구멍도 없는데 집에서 갖다 놓고 굴리면은요 밤벌러지가 잔뜩 쏟아져 나오는데 밤에
구멍이 뚫려서 밤벌러지가 밖으로 나왔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것이 꽃에서부터 그 열매가 형태를 갖출 때에 이미 곰팡이와 그 다음에 벌러지가 알을 까고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자라서 나중에 성숙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달개 결함이 그와 같이 암 바이러스가 이미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이 백혈병과 임파암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가는 일입니다. 특히 닥터 레몬이라고 하시는 분이요, 이 아주 그 데어리 리치 덴마크에는 이 데어리 프로덕트, 그러니까 우유와 계란, 치즈 이런 것이 대단히 많은 지방입니다. 그곳에는 이런 그 백혈병과 악성 림파암이 대단히 많아서 미국도 많고 유럽도 근자에 굉장히 많지만 덴마크 같은 낙농이 많이 발전되고 거기에 의존한 식사법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른 지역보다 2배 내지는 4배로 증가되어 있는 것을 또한 발견했습니다. (1년에) 한 4만 명 정도가 바로 이 백혈병과 림파암으로 림파암의 질병에 걸리고 그 중에 3만 명이 생명을 잃습니다. 거기에서 겨우 소생하는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3살에서 15살 된 아이들이 이 백혈병과 악성암에 걸리는 율은 대단히 높은데 그 이유는즉슨 그들이 우유를 계속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병률이 높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까 말씀드린 치료봉사라는 책 313페이지에 동물의 질병과 사람의 암에 대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를 먹으면 피가 불결해지고 연주창은 이 림파 절에 결핵균이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연주창, 그 다음에 다른 종양들, 여러 가지 암 종류들, 우리 신체를 부패케 하고 전신기관에 고통을 당하게 하며 섬세하고 민감한 신경들을 약화시키고 흐리게 하며 거룩한 사물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돼지고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돼지고기는 사람의 식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은 왜 그런 거 하니요? 이 돼지고기는요, 먹는 사람에게 그 면역을 마비시킵니다. 면역이 완전히 좌절되어서 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거나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러지로 인하여 굉장히 과민성 체질을 가진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알러지 증세가 아주 시슨더키 마스크 감춰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몸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대문의 문지기를 다 약을 먹여서 혼수 상태를 만들어 놓고 도둑이 안방까지 들어와도 아무도 거론도 상대도 하지 않는 방어가 없어진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런 때에 잠복해 있던 암 바이러스는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선장기를 막히게 하여서 이
돼지고기를 즐겨 잡수시는 분에는 갑상선 질환이 참으로 많고, 이 선장기는 서로 그 리레이 패턴처럼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그 다음에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 뇌하수체에서 췌장, 이렇게 전부 체인으로 그 자극을 하면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런 채널이 다 막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말할 것도 없이 돼지고기는 살찌기를 원하는 사람은 먹어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만증에 엄지손가락을 꼽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질병이 날로 증가해감에 따라 우유와 계란은 식용으로 사용하기에 불가능한 그날이 곧 올 거다. 그렇게 가려뽑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페이지 425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 선지가 벌써 100여 년 전에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날은 정말 그러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암 바이러스가 그냥 구데기 끓듯 보글보글 한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먹고 무서운 병에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감염이 되면은 오랜 동안 잠복해 있습니다. 그랬다가 언제 깨어나서 암을 질병으로 일으키느냐 하면은 방사선에 노출했을 적에 신진대사나 호르몬의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에, 그리고 면역 결핍증이 올 때에 혈액에 어떤 케미컬, 말하자면 발암 물질들입니다. 그런 것이 있거나 우리 환경 이런 데서부터 이런 것이 방아쇠가 돼가지고 자고 있는 암 바이러스를 깨워서 발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암 물질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나이트로사민, 나이트로스는 주로 이 콜드 미트, 소세지, 살라미, 발로니 그런 거를 방부제로 사용하는 나이트라이트나 또 치즈에 있는 아민이나 이런 데서부터 위 안에서 만들어주는 나이트로스 아민, 그 다음에 또 동양인은 피클, 야채를 절여서 만든 거기에서 나이트라이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이런 단백질 음식을 또 저장해서 만든 거기에서부터 아민이 있고, 또 치즈에는 아민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발효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냐면 락스라고 있습니다. 생선을 소금을 넣고 절여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여러 가지 해물들을 소금을 쳐서 저장해서 발효를 시키면 쾌쾌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기젓, 뭐 굴젓, 멸치젓, 황나기젓, 여러 가지 젓 종류를 김치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 야채가 소금과 처리가 되었을 적에 나이트로젠이 생기고, 이런 단백질이 발효했을 적에 아민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런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스 아민이 온 여러 종류의 이 문화와 풍습이 다르지만은 누구나 다 이런 발암물질을 먹고 있습니다. 또 불고기를 구울 때에 떨어지는 기름이 타가지고 다시 그 연기가 올라와서 불고기에 엉기면은 벤조피린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불고기 한 파운드를 구웠을 적에 생기는 벤조피린은 담배 200가치에서 생기는 벤조피린과 같은 발암물질을 또 받아들이게 되죠. 또 단백질 음식을 과식했을 적에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소장이나 대장에서 그것이 썩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생깁니다. 이 암모니아는 간을 혹사시키고 간이 해독을 시켜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바로
암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는 케미칼 종류의 하나로 알려져 있어서 육식을 하되 과식하면은 백발백중 대장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커피는 닥터 윈스턴 크레이기라고 영양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커피는 코칼시노젠, 그러니까 이미 발암 물질을 부축해서 암이 발병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온갖 종류의 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신장암, 자궁암,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꼭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암이 그냥 하루가 다르게 그냥 머쉬룸, 버섯이 자라듯 그렇게 자라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딱 그 암이 있는 그 조직에 성장 호르몬이 하는 것 같은 일을 하는, 마치 인슐린과 비슷한 성장 팩터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인슐린-like growth factor 2라고 해가지고 IGF-2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있고 동물성 단백질을 먹이지 않았더니 또 암 자라는 것을 쑥 멈춰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주스 금식을 만들어서 거의 사람을 기아 상태로 들어가면 암이 쭈물어드는 것을 응용한 것이 바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응용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학설은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면역 기능이 뚝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암하고 싸워주는 그 흰피털 중에서 림파구 중에서 T 림파구, 그리고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T 헬퍼 셀, 그 다음에 T 사이토톡식 셀. 이것은 다 암을 발견하고 암을 다 그냥 아주 죽여버리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하는 암을 저지하는 면역체 안에 흰피털 중에 T림파구의 세 종류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그 동물에 있는 페닐알라닌이라든가 타이로신 같은 특수한 아미노산이 혈중에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기능을 발휘 못하게 저하되는 것을 발견했고, 채식을 시키고 이런 거를 안 시키거나 금식을 시켰을 적에 이 세 T 림파구가 아주 활기차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성 식품을 이제는 접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외치고 있는 모든 지식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꼭 또 만나 뵙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